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해주시는 로컬M 안병환 기자 나와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기자님,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어떤 분을 모셨습니까? 정읍 고창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시죠. 윤준병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내용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윤준병 국회의원님과 함께 중앙 정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책적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윤준병입니다. 네, 의원님 벌써 12월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올해 의정활동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중에서 좀 좋았던 거, 좀 아쉬웠던 거 꼽는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년을 되돌아보면 당연히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보람 있는 일도 있을 텐데요. 또 보람 있었던 내용은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20년 이상 수건 사업이었던 큰 프로젝트들, 고창 같은 경우에는 노을대교 건설, 정읍 같은 경우에는 내장저수지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 큰 수건 사업을 해결해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하면 우리 지역구인 정읍 고창 주민들에게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토방청담입니다. 주민들하고 가까이 이야기하시는 자리들을 늘상 갖고 계시는데 토방청담에서 곳곳을 다 다니셨다고 하셔요. 좀 주요 이슈 아니면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토방청담은 이제 토요일 날 방문해서 듣고 이 얘기 나눈다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 토방청담인데 직접 이렇게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정겨운 얘기도 있고 또 잘못한다고 쓴소리도 하시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역마다 다 귀담아 들을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정읍에 비해서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니 숙박시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괜찮은 기업들 이런 것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도 해주셨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 저쪽에 영창아파트 있는 장명동에 거기서 국도 1호선으로 진입하는 특히 광주 쪽으로 진입하는 구간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지적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주셔서 교통공학적인 접근을 해서 용역까지 하고 지금 최근에는 그게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걸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장명동과 수성동을 좀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구조를 좀 만들면 소위 말하는 우리 정읍 시내 내부 순환선 비슷한 도로 체계를 만들면 훨씬 더 도로 구조가 또 도시 계획 구조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정읍시에 좀 요청해서 금년에 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이와 같이 해서 개별적인 세세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지적해 주시지만 또 정치인이 챙겨야 될 큰 방향의 내용까지도 이렇게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셔서 주민들께서는 국회의원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하고 또 구상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계획이기도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또 큰 방향의 해안도 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서 저는 크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을 자주 찾아뵙고 좋은 얘기 또 간혹 가다가 쓴소리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자, 토방청담에서 참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오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또 한 가지, 사실 이맘때가 되면 예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또 안 기자님도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특히 의원님 지역구인 정읍고창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뭐 디지털 테마공원 또는 뭐 제약공정 관련 인력 양성센터 등등등의 예산이 사업들이 있었는데 좀 대표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지금 말씀 주신 뭐 디지털 테마공원 또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 또 우리 수요 맞춤형 제약공정 핵심 인력 양성센터 구축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기재부의 예산실장을 만나서 내가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1번 첫 번째 우선순위는 수요 맞춤형 제약공정 핵심 인력 양성센터 구축이 핵심 인력 사업이다. 네. 이거 꼭 반영해 주지 않으면 아마 예산 통과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협박 비슷하게 해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정읍 고창 우리가 우리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들은 다른 지역구의 인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다 반영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네. 고창군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잠깐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더 자세하게 또 말씀해주실 내용도 있을까요? 뭐 고창도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노을대교 건설이 제대로 될 거냐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노을대교가 에타 통과하고 국지도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이제 오랜만에 20-30년 수건 사업이 이제 확정됐으니까 순조롭게 빨리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게 이제 주민들의 바람이죠.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포괄 용역비를 통해서 기본 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 계획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이제 대형 공사이니만큼 입찰 방법 심의를 하게 되는데 입찰 방법 심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공모를 하려면 시설비가 반영돼야 돼요. 그래서 노을대교와 관련돼서 시설비 반영하는 과제 해결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노을 옆에 우리 해야고 심원 중간에 예전에 염전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염전부지를 노을 생태공원 플랫폼 조성을 하겠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그게 금년에 이제 서해안권 개발 계획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개발 계획이 확정돼서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절차가 이행됐으니까 늦었지만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고창에 이제 항공고가 있는데 네. 특히 지금은 지역에서도 드론과 관련된 활용도가 높아서 우리 농업용 드론 뭐 여기에 필요한 체험이나 또는 교육 이걸 좀 우리 지역에서 항공고와 연계해서 좀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좀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한 가지 의구심이 있어요. 네. 뭐냐면 다양한 사업 예산 들이고 사업이 돼서 지역이 개발되고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예전에 이 시간에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결국은 전북 특히 정읍 고창이 왜 쇠락해 갈까의 핵심은 청년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의 전북 엑소더스 얘기가 나오고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귀담아 들었던 게 뭐 드론도 그랬고 아까 제약 부분에서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북의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한 정읍 고창의 학생들은 80-90%는 정읍 고창을 떠나요. 네. 그들이 지역에 남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의원님들이 이런 청년 양성, 청년들의 일자리 아니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정읍 고창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게 있을지. 일단 뭐 큰 틀에서 보면 꼭 지역적으로도 이제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청년들이 어렵죠. 네. 어차피 국가의 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근데 뭐 정년 연장을 하거나 계속 고용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은 이미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또 배려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중에 일정 부분은 의무적으로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부적인 정책의 방향 이런 게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예. 네. 요거를 제가 발의해서 그걸 상시법으로 만들고 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틀을 이번에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아무래도 도시에 비해서는 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네. 인식상으로 도시에 가야 일자리가 있고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저를 보면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이제 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지역에 좀 인프라가 깔리면 생활 여건이 좋아져서 여기에서도 충분히 생활하고 또 결혼하고 애들도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도시에 비해서는 좀 열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대신에 가장 기본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 지역에 좀 배치될 수 있도록 재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재학공정과 관련된 핵심 인력 양성센터도 그거는 약대에서 졸업하려면 네.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네. 그 과정에 여기 입지하게 되면 청년들이 그만큼 많이 여기 와서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지역적인 내용도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유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고요. 또 항공구와 관련돼서 연계되는 농업용 드론의 경우에도 지금 아무래도 신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은 젊은 층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숙지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이렇게 연계되는 산업들이 분명히 입지가 가능할 거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청년들이 관심 있게 커갈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갑니다. 네. 현재 의원님께서는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환노위 활동을 선택하신 뭐 이유라고 할까요? 있을까요? 뭐 지금은 사회적 이슈 중에 가장 거대 담론으로 얘기하면 환경을 빼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탄소중립 2050 이게 절대적이고 아리 100 뭐 등등등 지금은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도 이게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이제 에너지 중에 특히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 화석연료를 쓰거나 뭐 이런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자체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탄소와 관련된 내용도 제대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걸 실현해보고 싶은 의도가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 우리 지하철에 그 김군 사고가 터졌던 네. 그 위험의 외주와 또 뭐 이런 부분이 생겨서 비정규직의 애환이 꽤 문제가 됐던 그런 업무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회적인 중요 어젠다이기 때문에 좀 처리해보고 싶어서 네. 환노위의 상임위를 선택했습니다. 네. 다양한 법안 발의하신 내용들 또 우리 안 기자님께서도 많이 살펴보고 오셨을 텐데. 네. 네. 제가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법안이 있습니다, 의원님. 뭐예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 문제. 네. 지역에서는 필요하다.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 인권이나 여러 가지에서 필요하지만 그거를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지역의 기업 또는 지역의 농민들이
여건들이 성숙했느냐를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칫 그나마 있던 노동자들마저 놓칠 위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좀 앞으로 움직일 것인지 좀 얘기도 또 듣고 싶습니다. 네, 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는 이건 뭐 법률안 아니고요. 네. 고용노동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침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특히 우리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관리사의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일들을 해오셨던데 그게 갑자기 한순간에 위법한 시설로 이렇게 인정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가 그 숙소에서 자다가 네. 이렇게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걸 강화하다 보니까 위법시설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예전에 합법적인 시설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숙소 기능을 부여해서 그동안에 이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불법이 돼버리니까 그동안에 관리사에서 일했던 분들의 주거 기능도 그렇고 또 외국인을 고용해서 일하시는 우리 농민이나 어민이나 또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커가지고 이게 네. 민원으로 꽤 많이 제기돼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좀 보완하고 검토해보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비록 집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마련된 시설인 경우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거는 외국인이 숙소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인정돼야 고용 허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고용 허가가 될 수 있는 체계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선이 아마 우리 농민이나 어민이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꽤 걱정했던 부분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우리 지역구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문제 중에 우리 고창에서 한참 핫하게 이슈인데 네. 일반 산업단지에 축산 관련 기업이 들어온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왈가왈부 또는 설왕설래가 많은데 좀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지 특히 국감에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방향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꽤 우리 고창 군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나 고창의 지금 일반 산업단지의 동업함 입주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 내용들이 좀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입주하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 뭐 절차적인 것도 있지만 네. 그게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냐 네. 하는 거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절차적인 내용으로 보면 원래 지금 현재 고창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입주 제한업종이라고 그래서 입주해서는 안 된다 네. 하는 내용들이 이미 산업단지 계획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입주 제한업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도축업 이게 입주 제한업종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입주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절차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꽤 다양하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소통해서 그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꽤 이제 유리한 정보는 공개를 하는데 좀 불리한 정보는 공개를 안 하면서
나름대로 공론화를 하자든지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은 뭐 기업의 환경성이 있냐 없냐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네. 다만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거의 체결된 입주 계약이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위법성이 있다고 그러면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네. 있기 때문에 이게 입주 제한업종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입주 제한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공단 계획에 변경 없이 사전에 입주 계약 체결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법성 시비를 제대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다뤄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입주 제한업종임은 본인들이 스스로 입주 계약서에 썼어요. 그 입주 제한업종이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건 확인이 됐고 또 입주 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주 제한업종에서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변경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저촉된다. 네. 이런 내용까지 환경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입법기관이잖아요. 국회에 계시니까. 그런데 지역구가 2개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와 이게 손발이 잘 맞아야 예산도 확보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정읍의 시장님과 고창의 군수님과 어떻게 또 삼각을 잘 맞춰 손발을 맞춰서 좀 활동하려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숨은 비법이 있으신지 좀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뭐 정치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내용이면 적과 동침도 하는 겁니다. 네. 응? 그래서 고창 같은 경우에는 당은 좀 다릅니다만 소위 일할 때는 고창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발전에 필요한 내용은 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협업을 잘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나 이제 정치 영역의 경우에는 조금 선거 과정을 달리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또 과정을 거쳐서 극복해 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발의하신 법안과 국정감사 이야기를 비롯해서 지역구 소통하는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는데요. 자,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윤 의원님의 가장 큰 보람으로 여겨지는 의정활동 어떤 것이었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람 있는 내용이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수건사업 가장 제일 큰 수건사업이었다고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평가했던 내용인데 고창 같은 경우 노을대교 해결한 거, 정읍 같은 경우에는 내장 저수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거 여러 큰 프로젝트들을 해결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건 과제라고 하는 것들을 꽤 풀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보람은 가장 큽니다. 또 그 외에 뭐 예산 영역에서도 작년에 애결이 개수 소위위원이어서 전라북도를 책임지고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8조 원 시대도 열었고 정읍의 경우에도 제가 선거운동 할 때 우리 주민들께 약속드렸던 내용이 정부 예산 신장률보다는 우리 지역의 국비 확보 신장률이 네. 크도록 해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8.9%였는데 우리는 고창이 10% 되고요. 우리 정읍이 12%인가 이렇게 됐어요. 금년의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 거의 다 반영을 해서 제가 보니까 끝나면서 보니까 뭐 다른 지역구 특히 다른 시군에 있는 그 소장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 작업하려고. 꽤 우리 지역을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 챙겨가는지 그건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가장 근제는 정성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쏟으면 그만큼 감동을 주고 설득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본심을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뭐 예산도 국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예산 써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데 안 줄 기관이 없죠.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하면 되는데 이번 예산도 잘 반영이 돼서 그것도 큰 보람이 있었고요. 또 이제 법안 같은 경우에도 제가 120건이 넘는 법안들을 했는데 중요 법안들이 지금 검토도 되고 있고 많은 이제 또 본회의 통과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 발전에 기하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가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 포함하면 그래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요. 네. 아마 행정 경험이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공직에 계시면서 행정 경험이 의정 활동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 중에 제가 빠진 게 있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 좀 됐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정읍의 사업, 고창의 사업은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메이플스톤 사업이라 해서 정읍, 고창이 같이 하는 지역 협력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정읍, 고창이 같이 만들어가는 지역 협력 사업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지역구 그리고 지역 본다면 전북의 서남권이 발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가야죠. 그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영역이 관광 사업입니다. 관광은 고창은 먹거리 좋고 또 이쪽은 우리 지역은 최근에는 이제 자연자원 뭐 이런 게 있어서 서로 잘 엮으면 괜찮은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에 이제 가장 거점이 될 수 있는 정읍역을 기점으로 해서 교통체계 좀 잘 연결하고 먹거리와 볼거리 뭐 체험할 거리 이런 걸 잘 엮으면 정읍과 고창이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패키지 관광 사업이 잘 조율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어서 그 부분을 한번 엮어볼 생각이고요. 또 우리 정읍과 고창에 가장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게 동학 농민혁명을 기반으로 한 단위 사업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전봉존 장군 위주로 이렇게 역사적인 조명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 손아종 장군이나 김계남 장군도 같은 반열에 역사적 조명을 하고 그 정신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동학 벨트 사업을 한다든지 또 성지 사업을 함께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읍과 고창이 훨씬 유기적으로 접목하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전북방송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많으실 듯한데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연말이 돼서 노을대교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또 내장 저수지 국립공원 구역도 오늘부로 12월 3일부로 해제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수건 사업이 해결되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고창 군민, 정읍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열정들이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여 동안 고생하신 우리 주민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이런 일상적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변이 형태의 오미크론이나 이런 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들 소식을 접하고 있어서 걱정이 한편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큰 방향은 잘 진행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하시면서 또 다른 내년을 기약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윤준병 국회의원님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많은 법안들, 민생 법안들 많이 발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